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넘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 배열과 객체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열을 다루는 여러 가지 메소드, 객체를 다루기 위한 몇 가지 기술, 그리고 코드를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스프레드 연산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런 기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코드가 한층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과 객체는 정보를 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 쓰는 것에 그르치지 않고 이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방법을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열을 더 잘 다루기 위한 몇 가지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맵입니다. 맵은 배열의 각 요소에 동일한 함수를 적용해 그 결과값을 새로운 배열로 만듭니다. 데이터의 형태를 바꿀 때 매우 유용하죠. 예를 들어 숫자 배열을 각각 받아서 제곱함 값을 반환하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사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보면 맵 메소드를 통해서 각 요소의 제곱, 연산을 적용하여 새로운 배열을 반환합니다. 이처럼 맵을 사용하면 배열의 각 요소를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넘버즈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했고요. 넘버즈의 맵 함수를 통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화살표 함수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매개 변수로 한 개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변수에 대한 값이 한 개만 있다면 괄호를 생략하고 하나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넘버에 대한 값은 첫 번째는 1이 되고 여기서 서로 곱하게 되면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라는 값이 들어오면 2가 되면서 4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3, 4, 5도 마찬가지로 9, 16, 25로 값이 반환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 값에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곱한 값들이 결론적으로는 정의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필터 메소드입니다. 필터 메소드는 조건에 맞는 요소만 골라 새로운 배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숫자 배열에서 짝수만 추출하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는 필터 메소드를 사용해서 배열의 짝수만 출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필터는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배열을 반환을 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앞에 있는 예제를 보면 2와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넘버즈의 필터에 대한 값을 계속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각각에 해당하는 이 배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서 2로 나누어지는 나머지가 0일 때, 2로 나머지는 나머지가 정확하게 0일 때만 이 값이 다시 들어가서 2와 4라는 값으로 마무리가 정리되는 겁니다. 다음은 배열의 리듀스라는 메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듀스 메소드는 배열의 요소를 하나씩 처리하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배열의 모든 요소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넘버즈를 통해서 배열을 하나 선언을 했고요. 이 배열의 리듀스를 통해서 메소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듀스 안에는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화살표 함수 안에 여기에는 매개 변수 값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는 연산하는 과정과 초기 값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누적이 되는 값이고 들어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이 들어오고 여기에 0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0에서 1을 더해서 1이라는 값이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2가 되고요. 1은 이쪽에 누적이 되고 자, 2라는 값이 들어와서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를 총합을 더해서 반환을 한 값이 썸이 되는 겁니다. 이 썸이 된 값은 그래서 15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듀스는 이 안에 화살표 함수를 만들어서 최종의 값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객체 부분입니다. 객체를 더 쉽게 다루기 위한 객체 리터럴과 구조, 분해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객체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이 중괄호를 사용해 직접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코드가 더 간단해지고 읽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보를 담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앞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트 person을 통해서 하나의 중괄호를 만들었습니다. 중괄호 안에는 name이라는 값과 age라는 값을 선언을 했고요. 그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습니다. 자, name이라는 것은 키라는 값입니다. 여기서 객체 리터럴 방식에서 이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중괄호로 만들고 이 키 값을 정한다. 그 다음에 값을 넣는다. valu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 값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을 한번 콘솔 로그로 확인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 name은 이 이름이고 age는 3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객체 리터럴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구조분해 할당이라고 합니다. 구조분해 할당은 객체나 배열의 속성을 변수로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는 문법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코드의 가독성이 많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객체에서 특정 속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같이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게 되시면 콘스트의 person이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걸 객체 리터럴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구조분해 할당이라고 나오는 값이 여기서 콘스트를 통해서 이 중괄호를 만들고 중괄호를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키 값들을 적게 되면요. 이 키 값으로만 value를 입력을 해도 실질적인 키 값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당장은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원래는 이 값을 이용하려면 person 하고 여기에 점을 찍고 name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person이라고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age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콘솔 로그에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매우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에 배열을 하나 더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배열 안에 또 배열이 들어가게 되면 뭐 person 해가지고 여기 acc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분해 할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키 값을 통해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구조분해 할당이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레드 연산자와 객체 복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 연산자는 배열에서 객체의 요소를 개별 요소로 펼쳐줍니다. 이는 함수의 인자로 배열을 넘길 때나 배열이나 객체를 새로 만들면서 기존의 것을 포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배열 스프레드 연산자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오리지널 에리어라고 1, 2, 3이라고 배열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new 에리어라고 하고 오리지널 에리어 앞에 점을 3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4라는 값과 5라는 값으로 new 에리어를 만들게 되고요. 이 new 에리어를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1, 2, 3, 4, 5가 모두 포함된 1, 2, 3, 4, 5가 된 new 에리어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점점점이 무엇인지는 다음 장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점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객체 복사라고 합니다. 이 객체 복사는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로 나뉘는데 스프레드 연산자는 주로 얕은 복사를 수행합니다. 얕은 복사는 객체의 최상위 레벨에서 속성만 복사를 하고 중첩된 객체에서 참조를 복사합니다. 깊은 복사에서는 중첩된 객체까지 모두 복사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객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깊은 복사를 수행하는 방법 중 하나는 js.parse와 js.string 파일을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는 나중에 또 알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얕은 복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펄슨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있죠. 여기에 name과 age가 있습니다. 이 값을 얕은 복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면 여기서 점점점이 붙게 되고요. 이 점점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은 뉴욕이라고 지정을 하고 새로운 펄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copied 펄슨에는 이런 값들이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거죠. name, 그 다음에 age, location과 같은 데이터가 한 번에 복사돼서 또 다른 배열로 정의가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점점점은 객체 복사 중에서 얕은 복사 부분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배열과 이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을 하고 실질적으로 변형을 하는 과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이 개념들을 실제 코드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맵 메소드나 아니면은 필터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특정 조건에 만족하게끔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